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이유의 홍란지입니다. 네, 만화가 세준입니다. 저희 둘이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 여러분들 건강히 잘 계셨나요? 제가 요즘 뜸하게 녹화를 해서 혹시라도 많이 기다려 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저도 반가워서 말을 더듬네요. 양세준 작가님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동안 지내고 계셨나요? 이제 지금이 9월이잖아요. 그래서 개강한 지가 한 달 조금 안 됐는데 네. 한 3주 됐죠? 그래서 3주. 네, 개강한 지 한 3, 4 이제 오늘 4주차 수업을 했으니까 그쵸. 3주 정도 지났는데 개강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이 없잖아요. 방학 맞아요. 때보다는. 그래서 방학 때 사실은 저기 유튜브 계정에서 낙서 방송도 몇 번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개강하고도 할 거다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개강하고 그냥 공강 시간에 연구실에 있으니까 그쵸. 그때 그냥 낙서나 할 겸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한 번도 못 했어요. 개강 후에요? 네, 공강 시간에 연구실에 목적 없이 쳐들어온 애들이 자꾸 있어가지고 걔네 상대하다 보니까 딱히 못 하고 있고, 요즘 취미생활이라면 네. 그러니까 바쁠 때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콘텐츠 즐기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장안의 화제인 스트리트 맨파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오, 장안의 화제군요. 네. 오, 그럴걸요? 난 우리 집에서 그런가? 근데 그 작품은 춤을 추는 배틀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춤에 관심 없으시잖아요. 진짜 1도 없어요. 근데 재밌으세요? 재밌어요. 그래서 진짜 잘 만든 콘텐츠다라는 것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스트리트 우먼 파이트가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재밌게 봐서 나 이런 거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스맨파를 기다리다가 그 전에 이제 그거 이제 저기 엠넷에서 하는 건데 네. JTBC에서 쇼다운이라고 또 저기 비보이들 배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비보이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었거든요. 그냥 상식처럼 그냥 잘 몰라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이름만 알고 있는 그런 경우가 몇 명 네네. 있었는데 춤추는 걸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멋있죠, 맞아.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네, 진짜 정말. 그 지난번에 네. 같이 방송할 때 네, 클래식 네.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진짜.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월드 클래스 수준에 올라 있는 사람이 자기 몸을 이용해서 뭔가 그 뭐랄까 능숙한 동작을 네, 보이는 거는 네. 그냥 보면 그냥 그 자체가 희열이더라고요. 아름답죠. 네, 그래서 내가 뭐 춤에 대해서 뭐 일가견이 있거나 저건 무슨 동작이야 이런 걸 몰라도 그냥 그 모습이 너무 멋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만화 만들 때도 사람들이 좀 생소해하는 소재를 다룰 때는 일부러 사람들이 되게 누구나 좋아할 만한 플롯에다가 담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생소함과 좀 익숙함이 좀 잘 버무려져서 네네. 좋은 콘텐츠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배틀물이라는 게 딱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초밥을 몰라도 미스터 초밥왕을 볼 수 있었던 거는 그게 승부의 세계를 다뤄버렸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액션 만화 보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즐겼던 기억이 저는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리 만화들이 한동안 요리 배틀물로 인기를 끈 적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요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그 드라마와 승부를 즐길 수 있었던 것처럼 또 미생이나 저기 고스트 바둑왕, 히카루의 바둑 같은 경우도 바둑을 몰라도 재밌게 볼 수 있는 만화잖아요. 그 캐릭터의 매력과 맞아요. 드라마의 맞아요. 재미로. 네. 그래서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을 잘 몰라도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어서 막 응원도 하고 또 막 이렇게 어쨌든 그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은 보면 감동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게 보고 멋있을 있습니다. 것 같네요. 저도 관심을 안 두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제가 피아니스트들의 손을 보는 것과 크게 비슷한 맥락일 것 다르지 같아요. 않은 네. 그런 맥락에서 보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고. 능숙한 사람의 그건 정말 그러니까요. 멋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전 아직까지도 계속 빠져 있답니다. 근데 그건 평생 빠져 있어도 괜찮은 취미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는 공연도 갈 거고요. 네. 네. 그걸 뭐라 그래요? 당첨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아니요, 피켓팅. 피튀기는 티켓팅 전쟁에서 제가 참전을 하여 직접 성공하신 거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정말 2번을 했는데 2번 다 저는 실패하고.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네, 저와 함께 저를 도와주시는 그 두 분이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한 번은 서울, 한 번은 대구. 사실 제가 대구에 한 번도 평생 동안 가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대구에서 공연을 한다는데 공연을 보러. 네. 우와 멋있다. 그냥 난 거기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멋있다.
아니 그리고 대구가 열리는 그 콘서트 하우스가 좀 좁더라고요. 그래서 양옆에 좀 이렇게 구석진 자리여도 잘 보일 것 같아서 네. 난 여기 가야겠다 해서 사실은 그때는 저희 제자가 놀러 왔었는데 얘들아 지금은 날 도와야 할 때다 라고 해서 같이 참전을 했다 그 친구가 한 명이 잡아줬고요. 와. 네,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서울에서 하는 공연도 잡았는데, 네, 그거는 저희 동료 학과 교수님. 네, 동료 교수님께서 너무나 능숙하게. 그분은 또 BTS 아, 팬이기 네. 때문에 아미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전 세계 최고 레벨의 티켓팅을 해보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티켓팅은 또 인터파크 티켓에서 하는 거랑 조금 시스템이 달랐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시간이 되기도 전에 뭔가 눌러보시더니 눈치를 보시더니 저는 지금 누를래요. 그러니까 뭐야? 원래는 딱 정시가 될 때 누르라고 다 매뉴얼처럼 그게 나와 있는데 이분은 몇 분 전에 그 눌러보시더니 저는 먼저 눌러볼게요. 시스템의 허점을 알았어? 우와 멋있다. 저는 계속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분이 멋있다. 뚫었어. 우와. 그래서 저 교수님 아니었으면 못 들어갈 뻔했다고 진짜. 막 이러면서 너무나 감사했잖아요. 아 그게 또 눈치라는 게 있군요. 네. 그 시스템이 이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1, 2분 정도에 열릴 것 같다. 이게 먼저 보이는군요.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신기하다. 동물적인 감각. 네, 진짜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10월에 그 공연 가는 것만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즐거워요. 그러면 10월에 2개 다 하는 거야? 서울이랑 대구? 네. 근데 대구에 갈 수 있겠죠? 대구 여행도 가시게 된 거네요. 아니요, 여행은 아니고. 여행이죠. 네, 아니 그냥 공연만 딱 보고 네, 공연만 딱 보고 올 거예요. 출장. 아니 진짜 근데 좀 걱정돼요. 밤 운전을 해야 돼서. 대구 맛있는 거 뭐 있지? 막창 이런 거 유명하지 않나? 그죠? 네. 관심 없으시군요. 아니 혼자 가는데 또 혼자 가서 막창 혼자서 좀 어렵긴 막창을 먹기는 그렇긴 조금 하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 좀 이렇게 정갈하게 가려고요. 고기 냄새 풍기지 않고. 2번 다 그러고 가면 기억해 주지 않을까요? 싫어요. 아니 그쵸. 옆 사람이 싫어하겠죠. 그쵸. 네, 옆 사람한테 그치, 폐가 조성씨는 되겠죠. 모르고. 모르겠지. 팬들 사이에서 유명해지겠지. 그 항상 오는 고기 냄새 나는 분 있잖아. 너무 싫겠다 진짜. 정말. 어딘가에서 저는 네, 그런 팬이라고 소문나면 안 돼요. 얌전하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벌써부터 생각만 하면 광대가 자꾸 올라가고 와 진짜 네, 꽉 붙잡고 있으려고요. 삶의 즐거움이네요 정말로. 네, 진짜 너무 즐겁습니다. 네. 네, 그렇게 즐기면서 저희가 이 2학기 개강에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네. 교수님 방은 진짜 작가님의 연구실을 가면 진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항상 학생들의 소리로 네.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네. 시끄러운 애들이 와요. 그래서 진짜 작가님 인기 정말 대단하시다. 아니 그 몇 명 안 돼요. 걔네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래도. 목소리 큰 애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끌시끌 해서 작가님은 정말 뭔가 사람을 몰고 다니는 사람 같다는. 피리부는. 네. 피리 부는 작가님 뭐 이런 느낌?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래서 되게 바쁘실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항상 양세준 작가님은 전문가셨는데 네. 네, 오늘은 전문가의 이름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잖아요. 저희가 네. 전에. 오늘은 그냥 덕질러로서 만화 독자로서. 덕질 전문가? 만화 웹툰 덕질 전문가. 그건 본인이시잖아요. 프로 덕질 전문가. 그럼 뭘로 할까? 그거 있어야 돼요? 뭔가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뭔가를 그 이름의 명칭을 굳이 붙여본다면? 모르겠는데 오늘은 뭘까요? 도입부 전문가? 좋다. 전문가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네네. 오늘은 도입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네. 네. 도입부를 많이 보셔서 거의 장인급에 네, 올라 계신. 제가요? 네. 아니 아까 저희 그 얘기하면서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무엇을? 학교 수업 시간에 1화를 네네. 보면서 이건 왜 그랬냐면 이러면서 막 네네네. 그렇게 전문가처럼 얘기해 주셔갖고 저희가 네. 같이 이 녹화 전에 식사를 하던 중에 다른 작가 교수님들께서 저희한테도 강의해 주세요 막 이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도망쳤죠. 그래서 아무튼 전문가는 맞으시다. 그래서 도입부 전문가로서 오늘 저희가 1화
나는 이 작품의 1화가 나를 사로잡았다. 네. 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꾸려 가보려고 합니다. 양세준 작가님께서 1화를 보고 감동받은 웹툰 네. 가지고 오셨잖아요. 두 작품. 네, 두 작품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네. 한 작품은 이제 지금 최근에 네.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시작한 네. 작품이죠. 너무 전설적인 작가님이 그러니까요. 네이버에서 연재를 시작을 하셨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 학원 액션물의 살아있는 역사였던 짱의 임재원 작가님께서 작가님. 이제 사신이라는 작품으로 네. 네이버 웹툰에서 이제 무협 만화 노블 코믹스 작품을 네, 네, 네. 런칭을 하셨는데 그 작품에 이제 프롤로그가 올라왔어요. 요즘 이제 프롤로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프롤로그가 올라왔길래 봤는데 프롤로그만으로도 정말 눈을 완벽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진짜. 아 정말 그래 이분이 정말 액션 만화의 마스터지. 아, 맞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 보여줄게. 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맞아요. 그게 프롤로그가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많이들 하는 프롤로그를 만드는 이유가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그쵸. 이렇게 뭔가 1화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지식들을 조금 미리 전달해주기 위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혹은 작품의 분위기를 미리 풍겨주기 네, 위해서. 네. 근데 이 작품의 1화는 그러니까 프롤로그는 내용이랑 연결이 돼 있긴 합니다만 그 영화를 보고 나선 주인공도 등장하기 전이고 네. 이걸 보고 뭔가 이 내용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겠구나를 알긴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단지 딱 두 사람 나오고 그 두 사람의 싸움만을 보여주는데 네. 그 합이 너무 멋있어서 아, 정말 저도 작가님이 그 사신이라는 작품 하신다고 해서 봤다가 그 아까 스맨파를 보시는 그런 감흥이나 맞아요. 네, 피아니스트의 손을 맞아요. 보는 그 감흥하고 똑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됐어요. 이게 베테랑의 능숙함이다 네. 라는 걸 보여주는 정말 각 잡고 내가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근데 정말 가볍게 보여줘? 이렇게 시작하는데 액션 만화 본 적 있니? 무협은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아 근데 그게 또 되게 재밌었던 게 임재원 작가님이 이제 무협으로 그런 베테랑 작가님께서 네이버에서 연재를 시작하셨을 때 네네. 누구나 생각한 작가님이 계실 거예요. 문정호 작가님. 그렇죠. 네. 이제 류기훈 문정호 작가님이 연재하셨던 고수가 네. 다들 떠오를 그쵸. 텐데 이게 맥락이 좀 다른 게 고수 같은 경우는 문정호 작가님이 원래 무협 만화를 그려오시던 분이잖아요. 그쵸. 용비불패로 네. 유명하셨던 분이니까 네네. 그래서 아 문정호가 문정호였다라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액션 만화의 마스터이시고 사실은 짱만 그리신 게 아니라 짱 이후에 이제 우투리라든지 우투리도 그리셨죠. 또 액션 네. 만화들을 많이 그리셔오긴 했는데 네네. 딱 무협 만화라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동안은. 그쵸. 근데 임재원이 그리는 무협 만화는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협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동양풍 판타지 액션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그 날아다니기도 하고 장풍도 쏘고 네. 굉장히 화려한 이렇게 액션들을 많이 선보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화산기한 얘기하면서 지금은 액션 그 네이버 웹툰에서는 무협 불패다라는 얘기까지 네, 나올 네. 정도로 인기 무협 작품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트렌디한 무협 작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트렌디한 무협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타지 액션이랑 비슷한 맥락으로 액션 연출을 하세요. 네네. 그래서 좀 이렇게 액션 이펙트도 굉장히 화려하게 잘 사용하시고 네.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출판 만화랑 또 다른 맛의 이제 웹툰으로서의 무협 작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작품은 원래 이제 그 현대 액션을 하시던 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적어도 프롤로그만 봤을 때는 프롤로그에서 그렇게 비현실적인 액션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장풍을 쏜다든지 그치, 전공수로 그치. 막 하늘을 확 날아간다든지 네, 몸으로 싸우죠. 그런 거 없이 정말 네. 그냥 무기로. 마치 그 홍콩 그 무협 영화가 아니라 네. 홍콩 무술 영화를 보는 맞아, 것처럼 맞아요. 두 사람이 딱 서서 대련하듯이 칼 한 네, 자루씩 네. 칼한 들고 자루씩 들고. 싸우는 빛 속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동선이 너무 자연스럽고 멋져서 그걸 보면서 정말 액션 연출 정말 잘하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 기본기에 충실하시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선도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네, 선도 많이 굉장히 생략이 됐어요. 네, 예전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네. 굵기도 훨씬 더 강한 네. 그런 선 맛이 있어서 보기에 정말 시원시원한 액션. 네, 맞아요. 컷도 되게 많이 커졌고, 네. 그러니까 사실 임재원 작가님이 이 작품이 첫 웹툰은 아니에요. 네, 네. 투믹스에서 이제 2작품 정도 하셨었고, 근데 그때도 너무 좋은 작품이었지만 그때보다 훨씬 가독성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출판 만화에서의 뭐 진짜 쌓아오신 엄청난 내공과 이제 웹툰에서 한두 작품 하시면서 더 익숙해지신 이제 이 매체에도 적응이 완벽하게 끝난 그 정말 맞아요. 끝판왕이 네. 진짜 이제 마치 그 김연아가 공연을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이건 경연이 아니라 공연이다라고 네, 보여주는 맞아. 것처럼 네. 정말 와, 너무 갈라쇼 멋지다. 하듯이. 네 정말로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좀 특이했던 점이랄까 되게 보면서 아 정말 임전 작가 만나서 여쭤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뭐냐면 네. 우리가 180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쵸. 저희 수업이란다. 이거 방송하면서도 잠깐 네네. 얘기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두 사람의 대화 장면에서 보통 180도 카메라가 우리 두 사람을 잡은 180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네. 유지하면서 네. 웹툰은 대화 장면을 신경 쓰도록 네, 그렇게 많이 영상 연출에서도 사용한다. 있었던 문법인데 네네네. 출판 만화 쪽에서는 오히려 약간 흐려졌다가 그쵸. 왜냐하면 출판 만화는 설정 컷을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바뀌어도 그리고 카메라 연출이 너무 단조로우면은 두 페이지가 한꺼번에 보이는 출판 만화에서는 그게 좀 지루해지니까 그쵸. 카메라를 많이 움직이는 게 출판 만화의 굉장히 큰 특징이고 그렇다면 웹툰은 조금 더 그것보다는 영상 연출에 더 가까워져서 180도 법칙을 많이 지키는 방식으로 네네네. 지금 다시 오히려 약간 회귀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80도 법칙 지금 헷갈리시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두 사람 좌우 관계가 바뀌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카메라가 뒤로 가면 바뀌어 버리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얘기인데 이제 물론 액션에서는 원래도 많이 바뀌기는 해요. 그거를 바꿈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그렇고 그 액션 연출을 하는 과정에서 180도 법칙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게 제가 느끼기에는 공격하는 사람이 왼쪽에 있고 방어하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다. 공격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우리가 시선 방향을 타고 들어가느냐 시선 방향을 막고 들어가느냐가 그 읽는 속도를 조절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잘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그 노인과 살수의 대결인데 네. 노인과 살수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있죠. 근데 그 바뀌는 게 막 바뀌는 게 아니라 노인이 공격할 땐 노인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방식이 되고 살수가 공격할 땐 살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검을 휘두르는 방식으로 바뀌고 와, 있어요. 그렇게까지 상세히 분석하면서 보셨군요. 네, 그리고 그것도 재밌었어요. 출판 만화 하던 분이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두 사람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메라 워킹이 많이 바뀌니까 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위치 관계나 두 사람을 아직은 1화기 때문에 독자들이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카메라가 뒤로 많이 빠지기도 하니까 그쵸, 액션이라서. 그쵸. 근데 너무 구분이 잘 되도록 노인은 일부러라도 약간 밝은색 옷을 입고 맞아. 있어요. 머리도 하얗고 허연. 수염도 하얗고 옷도 하얗고 네. 살수는 당연히 살수니까 네, 올 블랙. 네, 그래서 맞아요. 진짜 실루엣만 보여도 구분이 돼요. 근데 이게 출판만 하던 분들은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흑백이니까. 근데 사실 웹툰에서는 옷 색깔을 강렬하게 대비시켜 버리면 빨간 옷, 파란 옷으로만 대비시켜도 사실은 되긴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근데 일부러 이렇게 밝은색 옷을 입히신 것만으로도 되게 이것까지 신경 쓰고 계시는구나라는 느낌도 받았었고 그리고 제일 멋있었던 건 그 한 번 바뀌어요. 단 한 번 공격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고 아래에서 위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말하자면 그 장면 진짜 멋있는데. 시선 방향을 역행하는 네. 액션이 나오는 장면이 딱 한 번 있거든요. 그 장면이 프로타고니스트를 안타고니스트가 공격하는 장면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슈퍼마리오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네. 악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익숙하잖아요. 시선 책을 읽는 방향이랑 똑같이 맞아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인공이 움직일 때 더 이입하기가 쉬워지고 오른쪽에서 막아서는 인물은 약간 반동 인물을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이걸 액션에도 적용이 돼서 반동 인물이 주동 인물을 죽이는 장면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찌르는 방식으로 액션 거기서는 연출이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차를 보는 동안 와 동선 연출 진짜 미쳤다. 맞아요. 찢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임재원 작가님 만나면 여쭤보고 싶다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이런 걸 정말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서 그리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다 보였는데 네. 그게 제가 너무 이렇게 약간 분석하려고. 분석하려고 노력해서 네. 보인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쵸. 임재원 작가님도 그런 거 다 신경 쓰셔서 그렸는지 혹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이미 몸에 배어 있어서 마치 우리가 한국어의 문법을 신경 쓰지 않아도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마치 모국어처럼 액션을 구사하시는 건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저 임재원 궁금하네요. 작가님 실물로 뵌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진짜요? 네, 문정우 작가님 뵀었는데 그래서 임재원 작가님 뵈면은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멋있었어요. 이미 분석을 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적용을 어떻게 시키면 될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가끔 그럴 때도 있거든요. 이제 네. 후배 작가나 동료 작가나 이제 학생이 양 작가님 작품에서 이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경우도 있긴 내가 있거든요. 언제 했지? 아 그래요? 그럴 때도 가끔은 있거든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아요. 그거는 진짜 그냥 얻어 걸린 게 아니라 몸에 배인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진짜 한국어 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 프롤로그를 저도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봤을 때 왜 우리 웹툰에서 잘 만들어진 연출은 사실 눈에 거슬리는 게 없어서 그냥 쭉 내려서 네. 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한 번 더
이렇게 진짜 잘 만들어진 연출, 그래서 진짜 감탄이 나오는 연출은 다시 제가 스스로 그냥 돌아보게 돼요. 위로 올라가서 맞아. 뭐야, 뭐지? 하면 갑자기 위로 올라갔다가 그 느낌을 다시 한번 제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쵸. 제가 그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하나도 이게 나의 가독성을 해친다는 느낌 없이 그냥 내가 감탄하려고 네네. 이러면서 제가 감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작품 프롤로그를 볼 때 저의 광대도 계속 올라갔고 피아니스트의 손을 볼 때와 똑같이 맞아요. 와 뭐야 뭐 이러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 진짜 저는 전공이 도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저희 교수님들이 되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인이라고 하면 떠올릴 만한 분들도 계셨거든요. 네. 그분들 보면서 느꼈던 거가 그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술이 어떤 완성도의 완성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그냥 도인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도인 진짜 같아. 너무 자연스럽게 정신 수정도 됐을 것 같은. 저 맞아요. 정도로 저 흙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 정도로 펜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다루는 과정에서 이미 정신 수양이 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맞아요. 약간 환상이지만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쵸. 진짜 신선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랜만에 만화를 보면서 그 느낌을 받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맞아요. 되게 신성한 느낌을 네. 저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신에 대해서 임재원 작가님의 사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프롤로그에 나오는 그런 액션씬이 이제 또 나올 거야라는 암시?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좀 더 봐봐. 뭐 네. 이렇게 암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네. 이 작품은 이제 제가 임재원 작가님은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지만 실제로 뵌 적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건 이제 반대로 아 그렇네요. 지금 오늘 가지고 이거 온 완전 작품은 정반대죠. 네, 그렇네요. 지금 네. 말씀드릴 작품은 나락 작가님과 풍백 작가님이 만드신 용사가 돌아왔다라는 네. 역시 네이버 웹툰에 있는 액션 만화인데요. 맞아요. 풍백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제가 3학년 프로젝트 담당 교수였었기도 하고 또 2학년 때 콘티 제작 워크숍 수업도 들었었던 네. 친구고 해서 이제 제가 오래 알고 있었던 친구인데 이 네. 친구가 이제 졸업을 하면서 연재를 시작한 네.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봤죠. 그 친구가 또 저한테 링크도 보내줬었고 데뷔 저 연재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네. 링크도 보내주셔서 봤었는데 첫 화가 나가고 나서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신인이잖아요, 얘가. 네. 근데 진짜 나가자마자 강렬했어요. 네. 그리고 시리즈에서 그날 1위를 했나 그렇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었고 지금도 상당히 순위가 높은 네네. 조회수 순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네이버 웹툰 독자들한테 굉장히 어필을 잘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나락 작가님은 이제 학교 정보를 스토리를 쓰셨던 분이시고, 그러니까 나락 작가님은 신인이 아니시고 풍백 네. 작가가 신인인 건데 네네. 풍백 작가 그림을 그린 친구죠. 근데 연출에서 굉장히 재미있다라고 느꼈던 지점은 아까의 그 제가 임재원 작가님이 트렌디한 웹툰 연출, 액션 연출보다는 네. 진짜 기본기에 충실한 거장의 내공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연출하셨다라고 맞아요. 말씀했잖아요. 요거랑 정반대인데요. 그러니까 뭐 풍백이 내공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네네. 그 친구 굉장히 잘한 친구입니다. 네. 근데 정말 트렌디하다. 트렌디하죠. 구성 자체가 네. 스토리 구성 자체도 굉장히 트렌디했고 그쵸. 뭐 작화라든지 액션 연출에서 쓰는 이펙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굉장히 요즘 만화 같다 역시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요즘 친구가 그린 만화니까 요즘 만화 답다라는 그쵸. 느낌이 들어서 그건 또 그것대로 되게 새롭고 즐거웠어요.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역시 그 강서구 증발 컷인데 너무 충격적이었잖아요. 네. 반전이 있는 일화여서. 네네네. 네. 그쵸. 1화가 어차피 지금 한 60몇 쿼터까지 나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말씀드려도 1화는 무료니까. 괜찮을 네, 것 같은데 네. 1화 내용이 페이크 주인공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얘가 충격받았잖아요. 너무 그 캐릭터한테 이입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다음에 하고 끝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맞아요. 그걸 위해서 썸네일까지 변경을 했어요. 1화 1화 나가고 나서 2화부터 썸네일 바뀌었었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것도 미리 준비를 해놨었을 거고 최근에 썸네일 또 바뀌었는데 이게 뒤로 이어지다 보면 이제 최근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건 좀 스포일링이 될 것 같아서 네네네. 그 얘기는 못 드릴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1화에서는 보면은 그 캐릭터에 이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되게 능숙했고 그리고 요즘 만화답다라고 느꼈던 지점은 그 어떻게 보면 이 세계물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세계에 갔다라는 이야기 혹은 돌아간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요즘이라고 할 것도 없이 몇 년 전부터 너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트럭에 치이는 장면이 이제 농담거리가 됐잖아요. 트럭에 치여서 이 세계에서 눈을 떴다. 낯선 천장. 이거는 이미 거의
클리셰를 넘어서 거의 밈화되어 그쵸. 있다라고까지 보이는데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요. 네, 네. 그 1화의 주인공이 네. 어머니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서 나레이션으로 쭉 전개가 되는데 그렇게 나레이션을 많이 쓴 것도 너무 웹툰답고요. 출판만에서 그렇게 잘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레이션을 쓸 공간도 없었고. 근데 웹툰은 나레이션을 쓸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칸세가 워낙에 넓으니까 그거에다가 더우면서 편지를 통해서 전개가 되고 한 6컷 만에 아마 트럭에 치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바로 가서 바로 최강자가 되고 바로 마왕 쓰러뜨리고 바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요. 빨라요. 굉장히 빠른데 보면서 되게 몰입도 있게 볼 수 있도록 전개가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임재원 작가님 작품은 한 회 내내 두 사람이 싸우는 장면만 가지고도 한 회를 요리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랑 정반대로 굉장히 빠르게 세계관을 설명하고 압축해서 전개하는데 그게 또 다른 맛이잖아요. 아 진짜. 네, 맞아요. 그래서 두 작품 다 거장의 내공을 보여주는 액션 그런가 하면 신인의 패기를 보여주는 액션이라서 같이 액션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웹툰에서는 액션이 어떤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번 그 두 작품만 찾아보셔도 전혀 다른 맛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플랫폼에서 또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연재가 되는구나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전에 양세준 작가님께서 그 풍백 작가님의 용사가 돌아왔다 연재 시작했다고 하셔갖고 일화를 보는데 진짜 너무 재밌어갖고 제가 양세준 작가님한테도 너무 재밌다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진짜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흡입력 있게 이렇게 재밌지? 하는데 마지막에 정말 그 반전을 보고 나서는 미쳤어. 이것도 역시나 미쳤어라는 말이 그러니까 진짜 미쳤다는 게 아니라 감탄사로서 네, 너무 잘 만들었다. 네. 최근에 60몇 화 정도 연재됐는데 최근에 보면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또 내용이 있어서 그렇군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나락 작가님이 스토리를 굉장히 진짜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잘 쓰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런가 하면 풍백 작가님도 그걸 굉장히 잘 표현하고 계셔서 합이 잘 맞는 콤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 이 두 작품 가지고 오셨는데 모두 액션물이고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가 되는데 제가 지금 그 두 작품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컷이 되게 길고 컸어요. 한 그렇죠. 컷이. 요즘은 점점 컷이 세로로 길어지는 경향이 좀 있죠. 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홍성호 교수님께 성코 작가님. 네, 성코 작가님께 그 보살님의 캐리에는 되게 한 컷의 길이가 길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액션을 보여줘야 해서 그렇게 좀 길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지고 오신 작품들도 제가 모바일로 볼 때 세로가 긴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 컷 안에 한 컷이 전부 다 보이기가 좀 어려운 컷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액션을 보여줄 때 이렇게 세로로 긴 화면이 컷이 훨씬 더 액션을 잘 보이게 하는 건가요? 그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얼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체를 전부 다 보여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액션 만화는 아무래도 드라마 장르에 비해서는 그걸 위해서는 예전에는 출판 만화 같은 경우는 가로로 이어지는 흐름이 되게 중요했으니까 좌에서 우로 이어지는 흐름이 중요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액션 장면을 전장 페이지로 썼잖아요. 펼친 페이지로 쓰면 그 펼친 페이지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웹툰 같은 경우는 그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와이드한 장면을 못 만들기 때문에 세로로 길게 만들지 않으면 그 한 장면의 시간, 그러니까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물리적인 시간을 길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공격 자체도 상하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아무래도 액션 만화에서는 다른 장르보다는 조금 더 세로로 긴 컷을 많이 활용하게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사신이라는 작품에서 항상 공격하는 사람이 왼쪽에 나오고 그거를 방어하는 사람이 오른쪽에 나오는 이유도 사실은 사람의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먼저 때렸다 맞는다가 이게 사실은 시간 순서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흐름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로로 길게 한 컷이 늘려지는 경우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액션이니까 전신을 다 써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진짜 요즘 트렌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 트렌드요? 그 최근에 본 작품 중에 지금 네이버 웹툰에서 되게 많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5화 만에 1위를 했다라고 되게 이슈가 된 작품인데 그렇군요. 99 강화 나무몽둥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의 연출은 정말로 되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세로로 긴 컷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텍스트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써요.
근데 이 작품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화 만에 1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금 웹툰 독자들은 확실히 저렇게 컷이 크고 글씨가 크고 한 것을 더 이렇게 익숙하게 읽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도 되게 관심 있게 많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컷이 길어지니까 연결된다는 느낌이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다라는 맞아요. 느낌. 사신도 사실은 그런 느낌이었고. 네, 임재원 작가님이 네. 우툴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전에 그리셨던 웹툰들은 조금 더 컷이 작았던 네. 작았고 그 컷 맞아요. 안에도 가독성 그 뭐랄까 펜선도 되게 많았고 음. 했었다면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시원시원하게 컷도 길어지고 넓어지고 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웹툰에서 연출은 그러니까 시간을 어떤 식으로 체감하게 만드느냐가 되게 가독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분절이 없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가져오신 그 액션물 2개는 모두 다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 중인 작품이었네요. 네. 저는 카카오 웹툰에서 2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구 다음 웹툰. 네, 구 다음 웹툰 그리고 카카오 웹툰이라고 이름을 변경하고 그리고 또 앱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바뀌었어요. 네. 네, 어떤 분들은 이게 작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탭 한 번만 옆으로 넘기시면 월화수목금 또 이렇게 오리지널 웹툰 연재되는 것들 잘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어플이 좀 익숙하지가 않았는데 네. 잘해놨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일단은 그 레이블화 시킨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웹소설 원작 작품과 오리지널 웹툰 맞아요. 작품을 구분해 나눠 주셨죠. 놓으셨잖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독자 입장에선 자기 취향에 맞게 작품 찾기가 많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작품은 희한하게도 작가님은 액션 작품 2작품을 갖고 오셨는데 네. 저는 카카오 웹툰에서만 로맨스 코미디 2작품을 갖고 오게 됐어요. 네네네. 네, 제가 최근에 읽고서 너무 재밌다고 하면서 다들 다른 분들께 엄청 추천을 드렸었던 그런 2작품인데 하나는 재벌과의 인터뷰라는 우다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네. 네, 그리고 2번째는 양아치의 스피치라는 네온비 작가님과 김인정 작가님의 합작품. 네. 네. 너무 이거는 뭐 좋은 것 옆에 좋은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 작가 조합이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재벌과의 인터뷰의 1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로맨스잖아요. 사랑을 다루고 있어요. 2사람의 사랑 이야기. 근데 2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그 이야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2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1화에서부터. 근데 항상 그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그 마법과 또 같은 그 이런 현상들은 내가 전혀 관심도 없었고 잘 모르는 어떤 대상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게 됐는데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마음속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다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진짜 마법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의 일생에서. 그래서 이걸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 속에서는 2사람을 만나게는 하는데 이 2사람이 실제로도 굉장히 전혀 다른 신분의 혹은 전혀 다른 어떤 교차점이 없는 그래서 완벽하게 달라 보이는 사람의 만남을 1화에서 보여주곤 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재벌과의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 재벌로 나오는 캐릭터 주인공 이름이 양서준 씨예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읽으면서 양서준 씨? 어제 저한테 네, 이제 네.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봤는데요. 놀라운 사실 말씀드리자면 뭐예요? 그 양서준 씨가요. 어제가 생일이었더라고요. 거기 2화에 나와요. 맞아요, 프로필에 나와요. 네. 185cm, 9월 20일생. 맞아요. 맞다. 그렇네요. 어제 생일이었어요. 생일날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생일도 비슷하신 거 아니죠? 아닌데요. 아,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저 사실은 양서준 씨라고 해서 그거 읽을 때도 양서준 몰입이 안 작가님 되죠. 아는 작가님이신가? 뭐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작가들끼리 장난으로 이렇게 많이 하니까 저 닥터 프로스트 양세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는 작가님이신가 물어볼까 하다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양서준 씨가 아마 MBTI의 I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수줍음도 많고 내성적이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 있는 거를 피곤해하는.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집에 가고 싶고 아무도 없는 곳은 나 혼자 있고 싶고. 근데 재벌 3세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혼자 있도록 두지 못하죠. 그렇죠. 네, 경호원들이 항상 따라다니거나 비서를 대동해야 된다거나.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오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재벌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어떤 편견 갖고 계세요?
왠지 좀 뭐랄까 건방질 것 같고 왠지 오만할 것 같고 그런 뭔가 안 좋은 편견과 네. 그런가 하면은 뭔가 취향이 다 고급일 것 같은 또 그러니까 부러움과 시기가 같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편견들이 있죠. 그렇죠. 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어떤 고급의 어떤 무엇인가를 향유하고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시기 어린 네네. 시선과 그리고 또 되게 동경하는 그쵸. 마음과 네, 그런 마음들이 한꺼번에 뭉쳐져서 재벌의 이미지를 이렇게 그런 느낌이죠. 넌 라면 네. 맛 모르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나도 캐비어 맛을 모르지. 그게 뭐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즐기고 있는 서민적인 무언가는 모를 것 같고 아, 네네네. 그리고 그런 거 하면은 우리는 전혀 모르는 그들의 문화를 따로 향유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쵸. 저도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되게 비싸게 정말 큰 맘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이 저 사람들한테 아무렇지도 큰 않겠지? 돈이겠지? 뭐 이런 생각하면 되게 갑자기 서글퍼지고. 네, 그러면서 이 편견을 막 키워가는 거죠. 근데 이 양서준 씨는 그런 편견도 너무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그렇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럴 수도 있네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는 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그냥 왜 나를 그렇게 항상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만 봐라고 하면서 거기서 막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눈빛들에서 그런 성격이라서 이번 휴가는 나 혼자만 즐기고 싶다라고 해서 유럽에 트레킹을 홀로 갑니다. 근데 네. 사실은 홀로 갔던 건 아니고 경호원들이 앞서거니 그리고 뒤서거니 따라오고 있어서 경호원 입장에서 더 피곤한 거죠. 그쵸 그쵸 옆에서 그냥 가면 되는데 경호는 해야 되겠고 거리는 유지해야 되고. 네 이렇게 가다가 조난을 당하게 되죠. 네. 근데 그 조난을 당하는 그 쉘터에서 어이없게도 한국인을 피해서 나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한국인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일부러 혼자서 트레킹하고 있는데 한국인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근데 이 여성은 웹소설 작가이고 필명을 숨기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과 이 남성이 만나서 결국에는 뭔가 그 서민적인 음식을 나눠 먹으며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라면이랑 뭐 이런 것들이었죠. 통조림이랑. 네. 깻잎 통조림이랑 100만 원짜리 김이랑 네 그런 것들을 나눠 먹으면서 이 조난을 견디다가 서로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데 사실 그 양서준 씨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고 한국에서 그리고 또 이 지은이라는 작가님은 필명으로 생활을 하고 웹소설 작가님들 약간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혼자서 네네.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와 양서준 씨 사이에, 지은과 양서준 씨 사이에. 네, 그래서 지은은 양서준 씨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같이 조난을 당해서 이면까지 너무나 많이 봤어요. 되게 네네. 겁쟁이란 것도 확인하고. 근데 나중에 조난을 다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양서준 씨는 지은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어요. 그렇죠. 네. 심지어 성도 몰라요. 처음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 사람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름 땡지은 이렇게 보는 맞아요. 소설 작가 필명 모름. 어떻게 찾아?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왜 찾아야 되냐면 지은 씨가 이 양서준 씨를 목숨을 구해준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손을 놨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 사람이 정말 둘이서 너무나 구조를 당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쉘터 지붕 위에 올라가서 뭔가 구해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양서준 씨가 갑자기 넘어지려고 해서 떨어지면 물에 휩쓸려 가니까 지은이 이렇게 탁 잡아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양서준 씨는 그게 너무 감동이었던 거죠. 네네네. 왜 나를 잡아줬냐. 네. 당신까지 죽을 수도 있는데 너 어떻게 그거를 안 잡냐라고 하면서 너무나 당당하게 남성 캐릭터를 이렇게 구해내 주죠. 그 팔 되게 그 듬직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네. 처음에 만날 때도 지은은 이렇게 하면서 수건 돌리고 있어요. 피부색도 남성 캐릭터보다 여성 캐릭터가 더 짙게 그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디테일들이 되게 재밌어요. 네, 맞아요. 그 되게 디테일 잘 살렸다라고 느꼈던 지점 중에 하나가 라면을 먹고 그러니까 그 조난을 당했다가 컵라면을 하나 받아서 먹은 거잖아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그냥 이게 아니라 이거 만든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경영자 마인드야.
맞아요. 인센티브를 줘야 된대요. 그래서 막 그 개발 부서랑 기획 음. 마케팅 부서 사람들 막 생각하면서 그래서 아 저 사람은 뼈속 깊이 경영자의 마인드구나.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디테일들이 재밌어요. 되게.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이 로맨스 코믹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코믹 요소가 제가 말을 되게 재미없게 했지만 코믹 요소들이 진짜 완전히 반짝반짝 빛나는 네, 작품이에요. 되게 재밌고 네. 그 뭐랄까 장면 전환을 되게 재밌게 잘하세요. 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라고 말하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면 그 다음 컷에 조난당해서 살려주세요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장면들. 맞아요. 뭐 저 이거 드릴까요? 음식 그랬더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 컷에 콜라 먹고 있거든요. 인센티브 줘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저 반전을 탁탁탁탁 붙이는 거를 호흡을 너무 조절을 잘하세요. 근데 개그가 맞아요. 호흡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 정말 감각적이시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리듬감, 타이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으시고 그리고 저는 되게 웃겼던 게 그 지은 작가가 필명이 아뜨린느. 맞아요. 그래서 저래서 안 알려주고 싶었구나라는 것도 느껴지고 그리고 지은 작가가 사실은 재벌을 만났는데 그리고 재벌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양서준 씨가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혼자 왔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너무 찔리는 거죠. 네. 그 이유가 자기가 만든 이번에 영상화가 될 자기 원작의 작품 제목이 재벌의 침대는 별이 5개. 되게 그 재벌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엄청 그러니까 더 자기 정체를 숨길 수밖에 없는 사회였고. 그러니까요. 내 침대에 올라온 거 네가 처음이야. 뭐 이런 드라마. 재밌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중간에 크리처 되게 잘 사용한 게 그 지은이 뺨 때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밈처럼 돼 있는 농담이잖아요. 맞아요. 재벌 네. 만나면 뺨을 때려라. 그러면 날 때린 건 네가 처음이야 하고 기억해 줄 거다. 뭐 이런 되게 오래된 농담인데 맞아요. 그거를 비틀어서 잘 사용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의 뺨을 때렸고 기억에 남았고 그래서 여주인공을 찾아야만 했고. 그렇죠. 그래서 재밌었어. 되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전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재벌 2세 많이 미디어에서 소비되어 왔던 주로 현빈 씨가 연기했던 그런 역할이랑은 전혀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냈고 여성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되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작법서에서 많이 봐왔던 얘기인데 그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만났을 때 가장 서로의 뭔가 캐릭터가 잘 드러나고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작품에서 너무 잘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다른 공간에서 만났다면 다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네. 그런 공간에서 그런 상황에서 만났으니까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오히려 구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남자 주인공 여주인공에게 원래는 사회적인 권력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지만 거기서는 살려다 뺨을 맞고도 구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게 재밌었어요. 되게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앞쪽만 조금 봤는데 제가 본 데까지는 아직은 로맨스는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냥 코미디예요. 제가 정말 한 20에서 25화 정도 보면서 막 진짜 계속 웃고 너무 재밌어갖고 막 안달을 하면서 다른 분들께 막 추천을 하면서 끝까지 한꺼번에 봤거든요. 근데 아직 완결이 나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 2화까지 제가 1화에서 2화까지의 이야기들을 살짝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양서준 씨가 지은을 찾아야 되니까 약간 신데렐라에서 유리구두를 한 짝 벗어둔 그 공주를 찾으려고 신데렐라를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재미있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재미있게 어떻게 개그를 이렇게 잘 살리면서 그 로맨스를 조금씩 비틀면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참고가 굉장히 많이 되실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사실 이 작품은 1화만 말씀드리기엔 너무 아깝기는 했어요. 네, 갈수록 더 재밌거든요.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로맨스 코미디는 양아치의 스피치라는 제목을 가졌어요. 네, 양아치의 스피치라는 제목은 전혀 로맨스가 없을 것 같은 그냥 학원 액션물 뭐 아니면 학원 개그? 학원 개그물 뭐 이럴 것 같은 이런 제목인데 내용비 김인정 작가님의 합작품이라는 것만으로 뭔가 기대감이 생겨서 클릭을 하게 됐어요. 믿고 보는 작가님 두 분이 뭉친 거니까.
네. 두 분 다 다음 웹툰에서 오래 활동해 오셨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뭐 내연비 작가님은 항상 메시지가 강했고 김민정 작가님은 본인이 하시려는 말씀을 굉장히 잔잔하게 맞아요. 잘 끝맺는 그런 작가님이셨어서 대체 어떤 것들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센 제목으로 갖고 오셨을까라는 생각을 기대감을 갖고 1화를 딱 눌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1화에 딱 들어가자마자 15세 이상 가라는 그 문구와 함께 어플리케이션에서 말씀드리는 네네. 거예요. 문구와 함께 이 만화는 주제와 특성상 15세 연령과 기준 안에서 등장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비속어, 유행어, 줄임말, 욕설, 밈이 등장합니다. 모두 의도한 것입니다. 감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물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작가가 갑자기 그게- 툭 튀어나와요. 그게 마치 시작하고 나서 그냥 경고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들은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 그쵸. 작품은 뭐 이 작품에 등장하는 지명 및 인명은 실제와는 상관없어요. 뭐 이런 거 써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혹은 뭐 노약자나 심신미약자는 그쵸. 뭐 시청을 금해 주세요. 뭐 네네네. 그런 것들 써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예 나레이션 박스 안에 들어가서 배경과 함께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마치 세계관 설명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되게 독특했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왜 그렇게 했는지까지 써놓으셨잖아요. 오, 맞아요. 이렇게 긴 경고 문구는 안 읽으실 것 같아서. 오. 이 그래서- 정도의 네. 길이의 경고 문구는 안 읽으실 것 같아서요. 저는 네. 거기까지만 딱 봤을 때 아다치미추로가 생각났었어요. 오. 아다치미추로가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식의 개그들. 예를 들면 뭐 어떤 작품이었는지 미소라였는지 어떤 작품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배경이 이렇게 쫙 나오면서 뭐 싱그러운 여름 뭐 어디 뭐 이렇게 나레이션이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한 3페이지 정도를 배경으로 쫙 나온 다음에 배경은 어씨가 그린다라고 써 있어요. 아 되게 어이없는 개그를 그런 거 되게 좋아한단 네, 말이에요. 네, 혹은 네. 막 이렇게 갑자원 배경이 팍 나오면서 갑자원 뭐 몇 년도나 전혀 다를 바 없는 배경의 갑자원 터치에서도 나왔고 러프에서도 나왔고 어디서도 나온 갑자원. 왜냐면 갑자기 매번 나오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나레이션 개그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그 나레이션 약간 개그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몇 컷의 그 나레이션을 읽음으로써 이 만화의 분위기가 어떤 식일지의 유추가 확 됐어요. 네, 그렇죠. 저는 개그라고도 생각했고 얼마나 많은 비속어를 쓸 거길래 광고까지 하나. 네,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러니까 나레이션 박스가 한 5-6개가 되니까 맞아요. 시간을 들여가면서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나오려고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면서 쭉쭉 내렸는데 진짜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네,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그걸 왜 썼냐면 눈살이 찌푸려질 만큼 나와요. 네. 정말 현실 반영을 잘했다. 맞아요. 네, 정합성 있게 현실과 정합성 있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사실 진짜 지나다니다가 이야기하는 걸 누군가가 대화 나누는 걸 들으면 사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많이 나누지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항상 그 어떤 작품을 통해서 대화 나누는 그 대사를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비속어 욕설을 그대로 쓰지 않고 굉장히 정화를 많이 해서 쓴단 말이에요. 아무리 일진이라고 할지라도 네. 욕설 한 번 나오고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그쵸. 쓰지 맞아요. 이 정도만큼의 어떤 비속어나 은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서 왜 이런 경고 문구를 개그스럽게 나레이션 박스에 넣으셨는지 알겠다라는 혹시나 생각을 거부감을 했어요. 느끼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을 그쵸. 것 같아서. 네,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연비 작가님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저는 약간 이 의외성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내연비 작가님의 작품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작가가 혹은 나레이션을 해주는 어떤 변사가 대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듯한 그런 식의 말하기 방식을 많이 쓰셔서 역시 내연비 작가님 작품이구나. 그게 네. 제가 아다치미추를 떠올린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90년대 출판만에서 많이 쓰던 네, 방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딱 또 등장하는 게 온정고등학교예요. 저도 거기서 웃었어요. 네. 그 네온비 김인정 합친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리고 또 그 김원정 교장 선생님은 김인정 작가님을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본인이 그렸는데 그래서 아니 본인 자화상을 이렇게 똑같이 그리나?라는 생각이 담임쌤 들어서 이름은 임담쌤인 거 아세요? 네.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 언어 유희가 너무 재밌는데 사실은 이 지금 말씀드린 데까지는 아직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 두 주인공이 만나야 되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그리고 이 두 주인공은 각각 어떻게 다르냐면 남주인공은 그냥 평범한 고2 학생이에요. 비대면 수업에 너무 지쳤던 하지만 이제부터는 좀 풀려서 대면 수업을 하게 된
그래서 이 학교에서도 학생들끼리 너무 안 친하니까 그리고 체험학습도 이제껏 못했으니까 한번 미술관에 다 같이 보내서 좀 얼굴도 익히고 학생들 좀 이렇게 콧바람 좀 쐬어주자라고 하면서 2학년 학생 전체가 미술관에 가죠. 남학생은 되게 평범한 진짜 평범한 학생인데 다만 엄청 잘생긴. 네, 네. 굉장히 그 외모가 수려해서 본인도 알고 있고. 네. 그래서 많은 여학생들의 대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네, 근데 여학생 같은 경우는 되게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남학생이 반하죠. 첫눈에. 그런데 이 여학생과 남학생이 아주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뭐 같은 학교에 그리고 수려한 외모에 선남선녀에. 네, 그러면 거의 다 비슷한 거 아닌가? 뭐가 다르다는 거지?라고 할 수 있는데 말투가 굉장히 맞아요. 다르죠. 네, 여학생은 너무나 표준어를 아름답고 고상하게 아나운서처럼 구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정말 바른 표준어로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학생 같은 경우는 와, 너 진짜 예쁘다. 와, 너 정말 예쁘다. 뭐 그러면서 계속 예쁘다. 선생님 지금 흉내도 못 내시겠죠? 네. 이게 되게 지금 그 예쁘다라는 말 앞뒤로 쌍욕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쌍욕이 계속 들어가고 혹은 뭐 이제 개쌉 이런 말은 무조건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읒 니은 이런 말들이 거의 그냥 모든 단어에 다 붙어 있어요. 네. 그렇게 그걸 빼고는 아예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의 이제 그 대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여학생은 나한테 반했다는 애가 얼굴이 마음에 든대요. 네. 이 여학생도 되게 외모 지상주의예요. 네. 참고로 근데 그 남자 캐릭터는 얼굴이라고 말도 안 해요. 왁구라고 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얼굴이 나도 네가 나 좋아? 나도 네 얼굴이 마음에 들어라고 얘기를 솔직하게 하거든요. 근데 또 보자마자 남학생이 우리 그냥 오늘부터 1일 뭐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랬더니 근데 그건 안 되겠어라고 거절을 해요. 그 이유가 나는 너의 얼굴은 좋은데 네 말을 못 알아듣겠어. 나는 나랑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좋아하지는 못할 것 같아. 사귀지 못할 것 같아. 라고 또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대체 말이 뭐가 안 통한다는 거야. 난 다 통하는데. 했더니 이 여학생이 너 그러면 저기 있는 저 걸려있는 저 회화 작품 보고 네가 느낀 점을 한번 말해볼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을 하는 걸 제가 써왔는데 개쩌는 붓터치랑 빛 효과랑 옷감도 진짜 있는 그 투명한 야한 옷 같은 느낌이고 패티시? 그거 뭐라 그러지? 시스루 옷? 패션?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림이 비싸게 팔릴 요소가 엄청 많네. 개 비쌀 거야. 그 부잣집 대리석 벽 같은 데 걸려있으면 어울릴 것 같다. 그리는데 오래 걸렸을 것 같고 옛날에 뒤로 가기나 앞으로 가기 실행 버튼이 없었으니까 한 번 잘못을 하면 고치는 거 존나 어려웠을 듯. 뭐 이렇게 정말 애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혼자 뿌듯해하죠. 이렇게 긴 말을 하다니 말하면서 나 정말 말 잘한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거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겠으니까 일주일 후에 나랑 다시 만나자. 나랑 그때 다시 만나서 그때 나한테 정식으로 고백해줘. 15분 동안 너랑 내가 제대로 대화할 수 있으면 너랑 사귈게 라고 미션을 주죠. 네. 근데 여기까지 되게 읽다 보면 누군가는 쟤 뭐야 여학생에 대해서 쟤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 차별주의자 같지 않아? 저 말 좀 못하면 어때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한쪽 측면에서는 저 남자 뭐야? 왜 말을 저렇게 해?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보면서 약간 아슬아슬하다? 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양측의 어떤 공감하는 사람들은 대체 이걸 어떻게 볼까? 라는 생각들이요. 누군가는 말이 통하면 됐지 뭐 저걸 가지고 저렇게 무시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맞아요. 누군가는 공감해서 맞아 저런 식으로 말하는 정말 극혐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네네. 그렇죠. 누구에 이입하느냐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끝까지 보면서 이 내연비 김인정 작가님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지 않았을 리는 없고. 그렇죠. 굉장히 섬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두 캐릭터가 처음에는 지금은 사실은 소리라는 그 남성 캐릭터가 굉장히 이상해 보여요. 네. 근데 이 학생이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성찰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하는 과정에서 내면적인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성장을 하게 만들거든요. 네. 그럼으로써 처음에 쟤 뭐야 저 남자 이상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쟤 괜찮다. 되게 진지한 아이였네. 좋다라는 생각으로 변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도 같은 경우도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뭐 되게 우월하다거나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됐고 난 정말 못 알아듣겠어서 그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편견이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구나라고 설득력 있게 풀어가시더라고요. 이게 한 20화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네네네 맞아요. 되게 짧은 이야기인데 그 안에서 성장을 잘 표현을 하신 거네요. 네, 그 두 맞아요. 사람의 성장을 전부 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마지막에 딱 읽고 나면 두 사람, 그러니까 소리가 결국에는 이도라는 여성 캐릭터에게 완벽하게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거든요. 박수가 나와요. 다 컸네라는 네. 느낌이 들어. 진짜 얘가 애쓴 게 20화 동안 계속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정말 잘 됐다. 2화에서 네. 그 소리가 이도한테 네. 자기 준비됐다고 네. 문자를 보낸단 말이야. 그 문자에도 나 준비됨에서 됨 틀리게 쓰는 거 알죠? 뭐 네, 그런- 돼? 네. 뭐 이렇게 그런 거 다 틀려요. 그래서 뭔가 그냥 그렇게 말만 비속어를 많이 섞어서 쓰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맞춤법도 계속 틀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디테일이 되게 잘 살아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1화에서도 됨? 뭐 이렇게 계속 여러 번 이렇게 막 물음표를 달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디테일적으로 되게 잘 살리셨고, 네. 네, 그리고 누군가가 기분 나빠할 만하면 또 그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잘 달래면서 얘기를 해서 저는 너무너무 즐거운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로맨스 코미디에서 이런 메시지를 담아내셨네. 이게 로맨스 코미디라고 보기에는 너무 성장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면에서 두 분 작가님 작품답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작품이에요. 믿음이 강화되는. 네네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1화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도 짧으니까 한번 쭉 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려요. 네. 지금 가지고 오신 작품 제목이 두 개 다 하나는 재벌과의 인터뷰고 네. 하나는 양아치 스피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둘 다 말과 관련된 작품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작품 다 대사가 되게 많아요. 대화를 통해서 주로 이야기가 전개되다 보니까 대사가 되게 많게 되어 있는데 네. 그게 두 작품 다 하나도 안 지루해요. 대사가 많은 작품은 가끔 이제 작품 학생들 맞아요. 피드백하다 보면 대사를 좀 줄여보면 어떨까라고 말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자질구레할 필요가 없는데 같은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중요한 대사는 이건데 너무 중언부언하는 경우들도 많고 요 대사 말고 나머지는 좀 빼는 게 낫지 않을까 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지금 보여주신 작품들은 대사의 맛이 되게 좋아서 그 대사를 읽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사의 맛이 좋고 대사의 티키타카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품 읽을 때 정말 스토리텔러구나. 대사 되게 잘 쓰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들이었어요. 그렇네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작품들은 또 장르적으로만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이랑 대비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지고 온 작품의 어떤 연출적인 묘미 네. 그리고 뭔가 그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네. 대사를 보는 그런 재미, 네.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그런 재미. 네. 근데 그게 대화에서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다른데 얼마나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는지를 알아가는 재미 이런 게 네. 돋보이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둘 다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어쨌든 로맨스 작품인데 제가 로맨스 작품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서 네. 전해주셨을 때 보면서 약간 들어갈 때 저는 진입장벽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재밌게 볼 수 있을까 하고 들어가는데 두 작품 다 대사 맛도 너무 좋은데다가 코미디를 둘 다 잘 다룬 작품들이어서 맞아요. 저는 그 로맨틱 코미디든 무슨 코미디든 코미디가 서브 장르로 들어가는 순간 대중성이 확 커지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로맨스를 많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코미디가 잘 깔려지면 일단 다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누구나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각각 두 작품씩 약간 추천을 드리는 네. 저희가 굉장히 재미있게 보았던 인상 깊게 봤던 1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자연스럽게 추천하는 웹툰들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작품들이나 양 작가님이 말씀드린 작품이 모두 다 여러분들의 좀 어떤 나 요즘 뭐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버벅댔네요.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아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그 대본을 안 주셔서 네. 대본이 없는 거에 되게 불안해하셨었잖아요. 네. 불안함이 느껴지는. 저는 대본을 써야 되겠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대본 없어도 평소랑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쓰지 말까요? 아마 교수님 본인만 느끼시지 않았을까. 아 그랬군요. 제가 또 그새 또 낯가림이 심해졌나 보네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네. 어쨌든 좋아하는 작품 얘기하고 작품 추천하는 건 즐겁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네. 얘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얘기했습니다. 네, 저희가 또 다음번에 재미있는 작품이나 혹은 재미있는 전문적인 이야기를 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미이유의 홍난지였고요. 양세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